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6월 25일 첫 영상인데요. 4.10 총선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총선 트라우마를 겪었었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눈물만 뚝뚝 나던 그런 느낌을 주말을 지나고 받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좀 꽉 차다 보니까 제가 머리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속이 좀 시원하긴 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으면 보수는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꼴 보기는 싫지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7개 하고 싶어서 덥석 받고 참 이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좋다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차라리 무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보인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을 눈치를 본다는 사람들이 참 저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찐되지만 생각나는 그 국민의 힘이죠. 제발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현실 세계가 어떻는지, 보수가 어떻게 괴멸의 수준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보수가 형편없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게 언제적부터였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너무 쉽더라고요. 옥새 들고 나르셔. 김무성과 박지원의 행림 40명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일으켰고 보수의 괴멸을 왔고, 거기에 이준석이 당대표로 들어 앉아서는 내부 총질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 보수의 가치를 지켜오던 당을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어이가 없는 당으로 만들어 버렸죠. 오늘의 주제 이준석입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모임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축사를 하러 온 이준석입니다. 축사를 맡겼다라는 것부터 참 답없는 국힘, 과감히 버려도 되겠다, 에라이 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김기현으로 말하면요, 국민의힘 그동안의 최악의 당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준석과 내통하다가 빤스런한 당대표였죠.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아닐까, 페이스북으로 당대표 사퇴변을 날리고 잠적한 그런 사람이 김기현입니다. 이준석과 모략질하다 들켜서 당대표를 사퇴했던 김기현, 그런 김기현이 무슨 포럼을 만들면서 축사로 이준석을 불렀다라는 건 지금 당심에 불지르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이준석 때문이다. 이준석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은 핵 폐기물급입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요, 치료 불가거든요. 뭐 똥을 덮었으면 씻으면 되는 건데, 이제 병에 걸리면 약 먹으면 되는 건데, 이 방사능에 노출된 거면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그런 핵 폐기물급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딱일 듯 한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앞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 시건방을 떨었죠. 그 축사 자리에 이준석을 올렸다는 것, 민심이고 당심이고 다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요즘에 정치인 비호감 1위를 차지했죠. 61% 찍었습니다. 극혐 정치인.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4%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국민의힘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 손을 잡겠다, 야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보수 정당에서 함께 했던 그런 출신들이 개혁신당에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한석이라도 아쉬우니 개혁신당을 품자, 그런 말들을 했었죠. 그러니 이제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가 아니, 국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힘을 포용하겠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준석 개혁신당과 합당을 한다, 이따우 말을 하면요, 정말 완벽히 버려질 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 포럼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표 해보니까 여당 대표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더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계시고 윤상현 의원도 계시고 나경원 한동훈은 패싱한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한 것부터도 뭔가 사인을 주는 거죠. 나랑 소통하고 있어. 당신들 당대표 된다면 나 잊지 마. 개혁신당과 손잡자 라는 사인을 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애써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에 대한 패싱 이런 거죠. 이준석이 베베 꼬였으니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왜 당대표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 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후보군을 보다 보니 예외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으로 다 차 있는 것 같다. 후보군의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본인이 하버드 물만 먹고 풀만 뽑고 하버드에 대한 졸업도 제대로 안 하고 왔으니 그런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도전장을 내민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모두 서울대 출신입니다. 특히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 항상 이렇게 물어본다. 왜 정치권에서는 항상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루냐, 검사가 많아서 그렇냐 라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외의 제도들이 자기 삶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할 말이 없는 게 이준석은 땀 흘려서 일해본 적도 없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다뤄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민생에 가장 적합한 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법대 출신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집단에서 가장 잘 맞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그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조인 출신이고 민주당도 법조인 출신들 많습니다.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이재명도 법조인 출신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그 프레임 안에 넣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보수 정치권에서 다양해야 할 의제들에 대해서 더 넓게 다양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좋게 언론은 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베베꼬인 이준석은 그냥 윤석열과 함께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달 만에 원래 소속이었던 국민의힘도 아니고 원래 뛰던 지역도 아닌 곳에 가서 당선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그만큼 격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인으로서 리더다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언론에서는요, 이준석이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점과 김기현이 당시 원내대표였다는 점, 그리고 당대표에서 축출된 후에 김기현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점, 이것을 빗댄 발언이다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저는 이준석의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탈린의 말처럼 표를 찍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만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부정선관위와 합작된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4.10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입니다. 131만 표. 근데 그 중에서 이준석의 화성을 그 지역구가요. 사표율이 대한민국에서 4.10 총선 중에서 최고 원탑이었습니다. 58%. 그 말은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내 표 한 표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 지역구 1위가 이준석 지역구라는 말이죠. 거기서 당선됐으면서 되게 뭔가 정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습다라는 거죠. 지금 선관위는요, 학력 사기에 대해서, 이준석의 학력 사기, 학력 위조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눈 감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선거가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스탈린의 말처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니까 김기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또 호흡을 맞췄던 분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뭐 모략질 하던 사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생각을 잘 녹여내야 그런 지혜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근길, 윤석열 후보였죠. 후보의 퇴근길 차를 돌려서 이준석의 포옹으로 이제 중2병 이준석을 끌어안게 만들었던 게 김기현이었죠. 정말 이 두 사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 포럼 참 많습니다. 포럼은 영양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지지세를 모으는 것이다. 거기에 이준석을 불렀다라는 건 김기현이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과거 바른미래당, 바미당, 탄핵파 한솥밥 먹은 바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충격타를 날립니다.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지난번에 기적적으로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윤의 지지를 받는 유력 당권주자인 지금 현재 원희룡 후보가 예전에 개혁신당의 합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치라는 게 무엇보다 험난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합류할 지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다. 원희룡이 당대표 되면 이준석하고 함께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거론하면 당심 쭉쭉 빠집니다. 두 차례 당을 뛰쳐나가면서 중2병 분탕질에 대선판을 엎어보려고 했죠. 정권 교체는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희망, 그 사람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버무러진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개인기로 대선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반년의 거드름은 꼬리를 내렸죠. 이준석이 지가 봐도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는 던지지만 스스로도 부끄럽고 스스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판에서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놀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존중하고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당대표로서 서열이 높은 대한민국의 제1 통치자를 두고 되게 거의 시건방 떨었죠. 악수하고 인사하는 태도, 문재인에게는 볼더 인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악수, 이따위 짓을 하면서 너무 달라서 보는 것도 민망했습니다. 급할 때는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의 노무현이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스타일은 이준석은 거의 외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이준석은 글쎄 거듭 느끼지만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인성이 부족한 그냥 바닥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속이 좁은 소인입니다. 소인배라고도 얘기하죠. 머리가 좋을지는 몰라도 인성이 부족합니다. 안철수에 대한 비아냥 그리고 모욕, 윤석열 당파에 대해서 먼저 윤핵관이라는 비아냥거린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 분파, 분열, 파당 짓기를 선도했습니다.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그 윤핵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도 반윤, 비윤, 친한, 친윤
뭐 이러면서 지금 분열을 일으켰고 지금 현재 팔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효과죠.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거죠. 시시콜콜 비판하고 오히려 좌파들에게 기회를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옹졸과 내부 총질, 오만방자로 보수층에게 피로감을 누적시켰죠. 자신에 대한 비판, 공격에 대해서는 1초도 참지 않고 반격하는 드러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하버드 학력 사기, 학력 위조에 대해서 반박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이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이준석 걱정이다. 이 말에서 보면요. 인격, 성격 투명하게 비춰지죠. 아나무인, 자아도취, 후한무치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준석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있죠. 성접대와 7억 각서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아서 당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되어서 당대표직을 물러난 거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이준석을 당에서 끌어내렸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끌어낸 것 아닙니다. 스스로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가 된 그때부터 문제가 있고 품위유지 위반이고 7억 각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가 되면서 당대표 쪽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은 하지 못하고 한니발이나 패트니니 하면서 본인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성상납 의혹 터지고 난 다음에 왜 최측근 그때 당시에 정무실장이었죠. 김철근 그날 새벽에 1시에 그 접대 담당했던 장모 씨에게 보내서 7억 각서를 쓰게 한 건지 하버드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 게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8년도에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안 갑질에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똑같이 갑질을 할 수 있냐? 이제 미국 공항에 가서 아는 거죠. 미국의 공항에 딱 들어오면요. 구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부의 서류가 통과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이력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왔는지 그동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뭐 스캔들이 쫙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준석이 이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을 가지고 한국 공항에서 그렇게 갑질하는 거 엄청 어려운 갑질이 허용이 안 되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있는 미국 공항에 가서도 그렇게 갑질할 수 있냐라고 2018년도에 물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자네도 미국 국토안보부에 학력 위조한 하버드 서류 한국에서 낸 것처럼 미국에도 낼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답하느냐 아니면 말장난하면서 회피하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이 되실 걸로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그래요. 정치판에 좌파, 우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3지대도. 그러나 이준석만큼은 보수에 함께할 인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함께할 그런 사람이다, 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지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